네, 안녕하십니까. 토토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 11월 5일 수요일 토토 아카데미 김조교 인사드립니다. 오늘 131회차 저희가 빠르게 의견 드리려고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희 토토 아카데미의 최대 장점이죠. 빠른 정보 전달 그리고 모든 경기 커버 그걸 통해서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고 좋은 결과 스스로 만들어내시는데 도움드리고자 이렇게 또 아침부터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새벽부터 출근하고 아침 급한 일 끝내고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토토 아카데미 김조교 응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제부터 이 경기별로, 종목별로 영상 찍어드린 거 호응이 너무 좋아서 오늘도 한번 다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입니다. 131회차 서울 삼성 대 안양 정관장입니다. 현재 이번 경기를 예상해 보면 전형적인 하프코트 중심의 흐름 속에서 이 골 및 장악력이 모든 것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울 삼성 같은 경우는 초반에 외곽 라인을 활용한 공격 루트를 좀 쓰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이 리바운드 싸움에서 안양 정관장에게 버텨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캐렘 칸터라든지 오브라이언트와의 골밑 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지만 세컨드 득점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정관장 같은 경우는 이 변준영의 빠른 시야 전환과 이 오브라이언트의 롤인 움직임으로 이 페인트 존을 압박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삼성의 프론트 코트가 이 타이밍을 놓치면 하이포스트 수비 라인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삼성이 승부를 걸어볼 만한 포인트는 전환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이관희가 빠르게 트랜지션을 열고 이 최현민의 외곽슛이 터지게 될 경우에는 이 단기적인 흐름은 삼성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 후반으로 갈수록 홈인데도 불구하고 체력 부담이라든지 이런 리바운드 집중력이 떨어지는 점이 여전히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관장은 아마 이 틈을 노려서 이 세컨 찬스라든지 포스트업으로 점수를 쌓아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리바운드 주도권, 페인트 존 효율성을 누가 끝까지 유지하냐에 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토 아카데미 의견 드려보면 이 삼성이 홈에서 초반 분위기를 좀 잡는다 하더라도 리드를 끝까지 유지하기 어렵지 않을까. 결국 정관장이 인사이드 밸런스, 전술 완성도가 경기의 승패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정관장 승 말씀드려보고요. 승호패도 안양 정관장 가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핸디 기준점이 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패스하고 오버도 언오버 같은 경우도 아마 이번 경기는 점수가 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따가 기준점 잡히는 거 보시고 오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커피 한 모금만 좀 하겠습니다. 이 사이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아시아 슈퍼리그 농구입니다. 울란자 브론코스, 울란자크고요. 창원 LG. 네, 이렇게 경기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를 좀 예상해 보면 전형적인 전술 대결이 펼쳐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의견 주셨던 건데 아마 이 존 붕괴 능력이 이 모든 흐름을 결정지을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울란자크, 이 브론코스 같은 경우는 십자 스위칭으로 상대의 수비를 좀 흔들 거라고 보고 있고 하이포스트 중심의 미드레인지 공격으로 균열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창원 LG 같은 경우는 마레이의 골밑 장악력이 버팀목이긴 한데 수비 전환이 늦고 하이포스트 대응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울란자크가 잘하는 하이포스트 대응이 불안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울란자크가 이 약점을 파고들어서 미드레인지 존을 계속해서 압박할
해서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 전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수비 세팅이 끝나기도 전에 창원 LG가 수비 세팅이 끝나기도 전에 공격을 완성하면서 초반 템포를 틀어지는 스타일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좀 저희 토토 아카데미 종합 의견을 드려보면 이 하이포스트의 이 페이스업 득점이 이 경기의 승리를 결정지을 한 방이 될 것 같고요. 물란자크의 하프코트 운영이 창원 LG보다 유연하기 때문에 전술적 완성도에서도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 울란자크의 승 보고 있는데 핸디 마이너스 10점까지는 울란자크 승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기도 오버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 잡힌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버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NBA 경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새로 찍어드리고 있고요. 다음 경기 오늘 배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V리그 남자 배구입니다. 삼성화재 대 대한항공, 대한항공 대 삼성화재고 이 경기를 좀 예상해 보면 러셀 중심의 입체전 그리고 삼성화재의 리시브 안정성 붕괴가 교차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 러셀의 득점력 그리고 한 선수의 전개 시야를 통해서 세트 초반부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 김규민 중앙 속공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측면 중앙 밸런스가 완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후위 커버 타이밍이 좀 많이 느려서 리시브 라인 일찍부터 흔들릴 위험이 있고요. 결국 경기 후반에 대한항공의 세터 러셀 조합이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지면 점수차를 벌려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대한항공이 이번 경기만큼은 공격 효율성 그리고 리듬 유지 모두 삼성화재를 압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요약을 해보면 러셀 중심의 입체전인데 측면과 중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대한항공이 확실히 유리하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세트와 리시브 타이밍이 흔들리면서 후반 실책이 누적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번 경기는 주도권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 대한항공 승 보고 있고 핸디가 뭐 마이너스 1.5 정도 잡히겠죠? 그 정도라면 대한항공 승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언어볼을 기준점이 잡히지 않았지만 삼성화재에서 크게 득점을 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더까지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자 배구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대 대전 정관장입니다. 이 경기도 한번 저희가 예측을 해보면 이 세트 후반 템포 조절이라든지 볼 배합의 완성도가 승부를 가를 핵심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 한국도로공사는 경기 중반 이후에도 집중력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이 김세빈의 세밀한 조율 아래서 이 모마라든지 타나차의 공격 효율이 극대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 강소희까지 후위 커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면 블로킹 커버까지 이어지는 리듬이 완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이 정관장 같은 경우는 자네테의 한 선수에 대한 강타 의존도가 너무 높고 세트 후반 전환 시에 수비 밸런스가 흔들릴 위험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공사의 세터진이 템포를 좀 낮추면서 경기 흐름을 빠르고 느리게 조율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에이스들이 점수를 터트리면서 경기를 지배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투투 아카데미 의견 정리해보면 세트 중반 이후부터 도로공사의 집중력 그리고 볼 배합의 정교함 그리고 세트 공격수 간의 합이 승부를 좌우할 거라고 보고 있고 정관장이 초반의 흐름을 일부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도로공사의 완성형 배구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의 승 보고 있고요. 힌디 잡히겠지만 힌디 승까지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점수는 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구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내일 경기입니다. 내일 경기. 그래서 오늘 저녁 배구까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야구는 당연히 없죠. 야구 거의 끝났습니다. 아쉽지만. 그리고 축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어제도 보셨지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는 정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력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많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미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소액으로 하실 분들께 의견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경기도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전입니다. 한일전. 빗셀고베 대 울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공간 활용이라든지 박스 점유력의 싸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빗셀고베 같은 경우는 이대구치나 유루키를 중심으로 이 울산의 삼선 공략을 울산의 삼선 간격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사코의 움직임이 시간과 공간을 벌어주면서 하프 스페이스의 연속 침투 아마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반면에 울산 같은 경우는 수비와 미드라인 사이의 간격이 좀 넓어서 볼이 끊기는 순간 역습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울산이 말콩의 피지컬을 좀 내세워서 세트피스 찬스를 노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제 나머지 선수들의 세컨볼 대응이 느리기 때문에 연속적인 공격 전개가 어렵다고 저희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빗셀 고베의 템포 조절, 점유율 유지에서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하프라인 이후 전개 속도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최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울산이 체력 저하 그리고 간격 붕괴, 삼성 간격 붕괴를 버티지 못하면 고베가 오늘 조금 손쉽게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빗셀 고베의 승을 보고 있는데 1마인까지도 빗셀 고베 승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2.5 기준 잡고 오버까지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딘 대 간바 오사카 대 남딘이고요. 포인트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딘 같은 경우는 후방 빌드업 시 템포가 끊기면서 압박 대응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고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탈취 후에 빠른 전환으로 찬스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간바 오사카의 우사미 타카시에 같은 전방 압박 타이밍이 빠른 선수와 윌튼 펠리페의 중원 장악력이 경기의 균형을 간바 오사카 측에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바 오사카 승 보고 있고요. 핸디 1마인까지 잡히면 간바 오사카 승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2.5 잡힐 것 같은데 오버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스턴 대 라차부리 대 이스턴입니다. 현재 이 이스턴의 캐레온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공격의 핵심 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스턴의 곤드라의 컷백 타이밍이 라차부리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이스턴이 홈에서 공간 활용이라든지 컷백 타이밍을 조금 더 우위에 가져간다 그러면 이스턴의 빠른 전환이 흐름을 지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라차부리 같은 경우는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좀 많이 느슨하기 때문에 후반 실점 위험이 많이 높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정이라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수비 지원이 많이 늦다. 그리고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는 약점이 있다. 그래서 이 경기 저희 투토 아카데미에서 이스턴의 승 보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봐도 나머지 핸디나 언어버 보지 않으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역배일 때 네가 얼마나 그러냐 이런 걸 보시 마시고 아시아 챔피언스 변수가 있구나, 스포츠 변수가 있구나, 토토 아카데미에서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조호르다 조호르 상하이 선화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조호르의 홈템포 전환 속도 지금 현재 상대 체력을 무너뜨릴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하이 같은 경우는 원정 피로라든지 환경 적응이 아마 쉽지 않을 거라서 집중력 저하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습도, 열기, 관중의 압박이 더해지는 홈의 이점이 오늘만큼은 조호르의 전술 완성도를 끌어올리면서 상하이 선화를 좀 압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후반에 얼마나 상하이 선화가 세컨 대처를 잘하고 수비력을 유지하냐가 관건일 텐데요. 이 경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잘 잡혔기 때문에 조호르의 승 하나만 보셔도 충분히 좋은 모습 오늘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5 잡히면 오버까지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알 와슬 그리고 알 무아라크 경기입니다. 지금 알 와슬 같은 경우는 하프라인 이후 템포 하락과 이선 침투 구조화로 공격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알 무아라크 같은 경우는 공수 전환 시 간격 조절이 좀 많이 느리고 측면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양팀 모두 득점 전환율도 많이 떨어지고 중원 싸움 중심의 답답한 경기가 예상이 되지 않을까, 흐름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무승부 보고 있는데 그리고 팀부터 의견을 드려보면 양팀 모두 이 템포를 살릴 연결고리가 좀 없습니다. 거기에 공수 전환에서도 한 박자씩 느리고 있고요. 알 와슬 같은 경우는 리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 알 무아라크 같은 경우도 마무리의 정교함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양팀 다 서로 약점을 노리면서 지지부진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감히 무승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승부면 언더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죠. 다음 아르카다 대 알아흘리 경기입니다. 알아흘리 같은 경우는 이 에릭 에스포시토의 세컨 지역 장악으로 경기 리듬을 오늘 통제할 수 있고 알아흘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핵심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아르카다 같은 경우는 수비 전환 시에 미드필더 라인이 쉽게 무너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압박 대응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 교체 카드라든지 체력 분배에서도 알아흘리가 확실히 한 수 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투투 아카데미 의견 보면 알아흘리의 승 같이 보고 있고 마이너스 1마인까지도 알아흘 승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 잡혔을 때 오버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칼리디아 대 안디잔입니다. 이 칼리디아 같은 경우는 후마이단이라든지 글레이슨 무레이라를 중심으로 빠른 전환 템포를 좀 완성이 돼 있다. 완성이 된 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리듬이 확실히 빠릅니다. 상대 수비 압박도 좋고요. 반대로 안디잔 같은 경우는 이 전개 속도라든지 라인 유지 모두 불안한 상황이라서 이 후반으로 갈수록 공간 노출이 심화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알 로마이의 세컨볼 반응이 결정적인 마무리를 만들어내면서 아마도 이 빠른 템포로 안디잔을 칼리디아가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트 아카데미에선 칼리디아의 승 보고 있고 1마인까지도 승 같이 보면서 오버 2.5 잡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기 좋지 않은데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은 감기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커피 한 모금 하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안에 아마 스터디방 안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알자우라고 이스티크롤 이렇게 두 경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알자우라 같은 경우는 카담이라든지 알주바이디 탈 압박의 핵심 축으로 경기 주도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스티크롤 같은 경우는 중원 압박에 대한 회피 능력이 부족하고 점유율 열세가 불가피하다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알자우라의 전환 템포라든지 세컨볼 장악에서 안정감이 확실히 뚜렷하기 때문에 오늘 이스티클롤 상대로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알자우라의 탈 압박 구조 매우 안정적이고
이 카딤의 전방 전환 능력이 경기 리듬을 지배하면서 오늘 경기를 승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2.5 잡고 오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라바오 알 웨다트죠. 아닙니다. 경기가 섞였네요. 다시 유럽 챔피언스 리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라바오 대 첼시 대 카라바오. 아무래도 유럽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는 정배로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고, 요건 전력차가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어떻게 뭐 제가 다른 의견 가끔 드릴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 그리고 대부분의 공부하시는 분들 비슷한 의견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것들을 어떻게 이제 조합하냐 차이인데요. 그거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첼시 지금 엔소 페르난데스의 대각선 침투, 그다음에 메짤라 무브로 하프 스페이스 지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주앙 페드로의 문전 장악력, 페드로 네프의 폭발적인 돌파, 이 공격의 핵심 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카라바흐 같은 경우 압박 강도는 높지만 강경 유지가 불안해서 후반 실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경기 첼시 승 보고 있고 1마인까지도 저희 첼시 승 같이 보고 있으면서 3.5 잡힐 것 같은데 요거 경기 오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팝포스. 팝포스 대 비아레알 대 팝포스입니다. 이 경기도 이 산티 고메사냐의 박스 투 박스 움직임이 비아레알의 전술 완성도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팝포스 같은 경우도 중앙 압박 타이밍이 느리고 상대 중원의 전진 루트를 막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라르 모레노의 문전 움직임, 팝포스의 수비 라인을 계속해서 흔들면서 골 결정력을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산티 고메사냐의 왕복 움직임이 아마 경기 템포를 장악하면서 오늘 비아레알 승 같이 보고 있고 마이너스 1마인까지 잡히면 비아레알 승 보시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2마인 잡히면 캔디는 안 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2.5까지 뜨면 오버 가시는 게 가장 대단히 높지 않을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위그다트 대 에스테그랄 대 알웨다트.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배트맨이랑 너무 팀명이 좀 헷갈려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그다트, 알웨다트, 에스테그랄. 웨이다트 같은 경우는 전방 압박이 강하긴 하지만 뒷라인 커버가 많이 느려서 세컨라인 붕괴가 잦은 상황입니다. 반대로 에스테 같은 경우는 아마디를 중심으로 중거리 타이밍을 노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 라인 붕괴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템포 전환이라든지 하프 스페이스 점유 모두 이 에스테가 한 단계 위에 완성도를 보여주면서 저희 토토 아카데미에선 에스테의 승 하나만 봐도 오늘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이 경기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나스르 대 FC 고아입니다. 지금 이 브로조비치의 반대 전환 그리고 마네의 뒷공간 침투 타이밍이 완벽히 맞물리면 공격 효율이 폭발할 수 있는 알나스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FC 고아 같은 경우는 이 풀백 오버래핑 불안 때문에 아마 측면 밸런스 붕괴 위험이 크게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알나스르의 전환 속도, 점유율, 세컨볼 장악력 모두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알나스르의 승 보는데 만약 핸디 1까지 잡히면 승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2.5 잡혔을 때 오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글랜드 챔피언십 챔스입니다. 프레스턴 대 스완지 시티 경기고요. 이 경기는 이 프레스턴의 이 제비슨 스피드와 타이밍 침투를 중심으로 아마 공격 전개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스완지 시티의 느린 센터백 라인이 뒷공간을 반복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세컨볼 횟수 위에 빠른 전환이 이 프랜스턴의 결정적인 무기가 되면서 이 제비슨의 스피드 그리고 패스 이런 것들이 홈에서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스턴의 승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2.5 다행히 잡혀주면 오버까지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퀸즈파크 대 사우스햄튼입니다. 퀸즈파크 같은 경우는 카라마코 덴벨레의 폭발적인 돌파 거기에 이 사이토의 하프 스페이스 점유로 다양한 공격을 열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는 수비 간격 유지가 아마 오늘 쉽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커버 타이밍도 많이 제깍제깍 붙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실점 리스크에 좀 노출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코네의 템포 조절 능력이 경기 전체의 흐름을 리듬을 좌우하면서 퀸즈파크에 조금 더 승리의 여신이 가깝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투 아카데미에서 퀸즈파크 승 보고 있습니다. 힌디는 어떻게 잡힐지 몰라서 마이너스 1 잡힌다 하면 사실 무승부 보고 싶은데 힌디는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고 2.5 잡고 오버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셰필드 웬즈데이 그리고 노리치 시티입니다. 노리치 시티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사전트의 하프스페이스 침투라든지 트르나치의 연계로 충분히 셰필드 웬즈데이의 수비를 힘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셰필드 웬즈데이는 수비 간격이 벌어지면서 세컨 찬스 차단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리치 시티의 전술 완성도, 템포 조절 능력이 경기 흐름을 장악하면서 오늘 결국은 셰필드 웬즈데이의 불안한 수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리치의 승 보고 있고요. 만약에 뭐 플러스 1까지 준다고 하면 이 경기는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것도 2.5 잡고 오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치머스 대 렉섬 대 포치머스고 이 경기는 이 포치머스의 하이라인이 렉섬의 침투형 공격들에게 완벽한 타깃이 되지 않을까 렉섬에게 최적의 상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카카체의 라인 브레이킹이라든지 오브라이언의 패스 타이밍이 렉섬에게 먼저 득점을 안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무어의 롱패스 전환이 이 포츠머스의 압박을 깨뜨리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포츠머스가 아마 수비가 지금 현재 후방 커버가 늦어지고 있어서 오늘 렉섬에게 반대로 약한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렉섬의 전술적 효율성, 속도전이 포츠머스를 압도할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 아카데미에서는 렉섬의 승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유럽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네, 맨시티 대 도르트문트 대 맨시티입니다. 네, 이 맨시티 홀란드 그리고 도르트문트의 이 기라시 누가 봐도 오늘 또 맨시티의 승을 예상을 할 것 같고요. 가만히 어떻게 이기냐, 뭐, 요런 게 나올 것 같은데, 결국 좀, 그래도 요약을 해보면, 맨시티의 포든, 도쿠의 침투, 홀란드의 마무리, 이 세 명이 결국은,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예상이 되고요. 이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이 3백 수비 간격이, 아마 이 맨시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시티의 승 보면서, 1마인까지도 맨시티 보시는데 마이너스 2마인 잡힌다. 그럼 핸디 보지 마시고 2.5 다행히 잡혀주면 오버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밀란 대 알마티. 이 경기도 너무 체급차가 크기 때문에 뭐 분석의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터밀란 얘기 들어보면 이 바렐라의 전진 패스, 공격수들의 타이밍 침투, 경기 리듬 주도하면서 이 알마티의 불안한 수비, 그리고 전반적인 체급차. 그래서 인터밀란의 승 보시고 마이너스 1마이 뜨면 당연히 이게
어떤 배당이 나오든 같이 가시면 될 것 같고 2.5 잡히면 땡큐하고 오버 가시고 3.5 잡히면은 뭐 번호번은 보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벤피카 대 레버쿠젠 대 벤피카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 리오스, 벤피카의 리오스의 템포 조율과 이 올스네스의 돌파가 벤피카의 공격 흐름을 완성시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이 미드필더 간의 전진 타이밍이 어긋나서 공격 루트가 오늘 잡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피카가 오늘 홈에서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벤피카의 승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 정도 뜰 것 같은데 그러면 핸디는 보지 마시고 만약에 2.5 뜨면 보지 마시는데 만약에 3.5 떴다 그러면 언더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클럽 브리에 그리고 바르셀로나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크게 분석이 의미가 있나 싶은데요. 그래도 항상 스포츠엔 변수가 있으니까 말씀드려보면 이 클럽 브리에 같은 경우는 전방 압박 뒤에 라인 간격 붕괴가 세컨 라인 노출로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뭐 야말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하프 스페이스 선점이라든지 중거리 트리거로 박스를 끊임없이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바르셀로나의 승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핸디도 뭐 플러스 1까지도 같이 바르셀로나 승 보시면서 2.5 잡히면 땡큐하고 오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아약스 대 갈라타사라이, 갈라타사 대 아약스. 현재 이 아약스 같은 경우는 라울 모베이 탈압박 그리고 스티븐의 전개력으로 안정적인 지금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볼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는 장거리 비행 때문에 어웨이라서 체력 저하 그리고 고질적인 느린 템포 전환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에서의 집중력 그리고 경기 전체적인 압박 타이밍에 대해서 모두 아약스를 저희는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아약스의 승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핸디 보지 않고 만약에 2.5 정도 잡혀도 아약스 경기는 어느 거는 언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르세유 대 아탈란타 경기입니다. 마르세유는 호비에르나 그린우드의 템포 조절 능력으로 중원 리듬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전개 속도가 좀 너무 느리고 상대 수비에게 라인을 정비할 시간을 많이 주는 전술적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오늘 쉽지 않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 오바메양 같은 경우 이 박스 근처에서 수비 집중을 분산시키면서 골 결정력을 높이면서 마무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마르세유 승 보고 있고 힌디 넘기고 2.5 잡고 오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뉴캐슬, 그 다음 빌바오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체급차가 좀 나지만 그래도 말씀드려보면 뉴캐슬 같은 경우는 현재 미드라인 복귀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컨 지역 주도권을 잃는 패턴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홈에서 에너지 레벨이 높고 오늘 열심히 할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이 빌바오 같은 경우는 이 산세티 하프 스페이스 점령, 니코의 컷백으로 이 박스 앞에서 유효 슈팅각을 꾸준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저희가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뉴캐슬의 이 홈 압박 에너지가 강점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벌어지는 전환 수비수의 빈틈이 치명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빌바오 같은 경우는 세컨 지역 선점한 후에 싹 하프 스페이스 파고드는 전개가 보여지면 후반 내내 템포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체 카드까지 더하면 이 빌바오의 원정 승리 시나리오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빌바오의 승까지는 저희가 보지 않고 만약에 정말 고배당 소액으로 하실 분들 일단 무 정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1만이 잡힌다 그러면 저희 빌바오 승 보겠습니다. 핸디는 전부 빌바오 승 보시면 이번 경기는 다만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좀 재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내일 새벽 경기까지 다 커버했네요. 저희 토토 아카데미 정말 많은 분들에게 함께 같이 멀리 가고자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모든 직장인 분들 그리고 모든 이 땅의 아버지들 그리고 어머니들께 우리 같이 멀리 가자고 말씀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조기였습니다.